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호사형 조효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 바로 명도소송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하면 정말 답답하시죠? 이러다 보증금 다 까먹는 거 아닌가? 소송해야 되나? 그런데 비용도 부담되고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좀 기다리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적절한 타이밍은 과연 언제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자녀 보증금이 월세의 12배, 즉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는 중 보증금이 월세 1년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진지하게 명도 소송의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왜 하필 12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 기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빠른 경우에는 재판의 시작 시간부터 판결 선고 시간까지 약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마무리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송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요. 재판을 위해 사용한 소송 비용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임차인이 실제로 퇴거하는 시간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난 뒤에도 임차인이 바로 나가지 않고 최악의 경우는 강제 집행을 해서 내보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기간도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대략 1년 정도는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 보증금이 남은 상황에서 명도 소송을 시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경우이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월세 2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B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B가 5개월 정도 월세를 연체하니까 기다리다 지쳐 A는 명도 소송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5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의로 건물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A는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제 집행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고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5개월, 소송기간 5개월, 강제 집행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나가는 기간 3개월, 합해서 총 13개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13개월간의 월세 합계 2,600만 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을 합치니 결과적으로 보증금 3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갔고 보증금을 모두 공제한 다음에도 추가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결국 내가 손해본 추가 비용, 즉 보증금으로 공제할 수 없었던 금원은 별도의 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받아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만약 A씨가 자녀 보증금의 월세를 12배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명도 소송을 시작했으면 이보다 덜 아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송 비용을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12배의 법칙이 모든 경우에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임대 물건의 위치와 시세, 그리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 법원의 처리 속도, 임차인의 태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대응해서 소송을 길게 끌 것 같은 상황이거나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라면 더 빠른 시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월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조금 높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명도 소송의 적절한 타이밍이란 한마디로 소송 시작일부터 실제 명도되는 시점까지 월세와 여기에 소요된 소송 비용을 남아있는 보증금에서 넉넉히 공제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기준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꼭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